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리필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요. 가장 놀라운 발언이 부정선거 이야기였었죠. 부정선거. 지난 그 대선,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 되겠네요. 바이든하고 대결했을 때 그때는 그것이 부정선거였다라는데 두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놀라운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두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군사력으로 보면요. 그 두 정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미국 안에서 그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하는 그 운동이 특별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사법 조치를 위한 뭐 무슨 행위도 뭐 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저는 더 이상합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 뭐 수사가 막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해 보니까 일부 몇몇 운동가들만 그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하나 잡는 게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풀 사이즈, 풀 스케일 그런 부정선거 카르텔이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 보니까 그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미국 또한 그게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지난번에 그 알래스카 그때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부정선거론자 트럼프의 나라에서 선교하듯 뭐 이런 제목으로 뭐 부정선거 이야기가 있었고요. 강훈식 트럼프 대통령 한국 부정선거 믿지 않는다 확인. 이 확인했다라는 이 기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훈식이가 이걸 확인했다라는 것 자체도 벌써 쫄린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굳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이런 걸 자신들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당시 말이죠. 여기에 8월 19일자 기사인데 말이죠. 강훈식이가 미국으로 날아갔었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이 날아가는 것은 외국으로 가는 것은 너무도 이례적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부정선거 어떤 증거를 갖고 이재명을 압박할까봐 벌벌 떨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 당시에 말이죠. 강훈식이가 유튜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서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업무 오찬에서 오간 내용을 일부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찬에서 이재명이 트럼프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둘 다 테러의 경험이 있다. 최다 득표의 경험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했다라고 떠들었죠. 근데 실제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판이 다 깨졌잖아요. 협상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뿔났다라고 봐야지. 극대노 상태로 너희들이 이 조건대로 3,500억 달러 갖고 오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우리치야. 관세 25% 때리겠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25%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괘씸죄 적용해가지고 50%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도 어떻게 누가 먼저 끄집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 자리가 부정선거를 누군가 먼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재명 쪽에서 먼저 물었다라는 겁니까? 한국에는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스카이데일리 99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그걸 먼저 물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묻지도 않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한국은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 자체가 너무도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요. 강훈식이가 김어준 거기 나가가지고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 확인을 했다. 이것은 저는 신뢰하기 힘든 기사라고 봅니다. 자, 부정선거 음모론 키우는 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공언. 트럼프 대통령이 근자에 와서 이렇게 행정명령 내린 것 가운데는 우편투표를 폐지한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양상이 주로 우편투표, 우리로 치면은 관외투표가 되겠죠. 여기서 발생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미국은 우편투표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체 투표 비율의 뭐 한 30% 가까이 될 거래요. 거기서 크게 지금 장난을 친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자, 중앙일보 트럼프 부정선거론의 허상. 우리 이제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봅니다. 음모론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어 보이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도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한번 심층 취재를 해봐라. 취재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면 돈 먹었느냐? 전부 약점 잡혔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요. 소위 우파 보수 안에서도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정규제 조갑제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국민의힘 안에도 그 뭐 부정선거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거든. 그 안에도 벌써. 그래서 갈 길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간을 단축하고 이 지름길로 가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팍 빼가지고 소위 이제 전투를 개시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고 푸틴이 그런 식으로 동조해 주니까 너무도 기뻐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주 반색되더라고. 얼굴이 그냥 확 좋아져가지고 맞죠? 맞죠?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어떤 조직이 있다, 카르텔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정보기관으로부터 또 정보 보고도 받았을 거고요. 자, 부정선거 주장 고든창 트럼프가 정치 행사에서 추어 올린 것은 한겨레 신문이 이게 이제 부담이 됐던 모양이네요. 여기 고든창 여기 뭐 이러면서 위대한 그레이트 고든창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회 행사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보고 소위 이제 이들이 부르는 한겨레 신문 같은 이런 저쪽 이제 좌파 언론들이 볼 때는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 1인 그룹들이 있죠.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룹들. 그리고 친중 세력들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내고 지적하는 이거는 세력들이 있죠. 그들을 일러서 극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극우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엄연한 하나의 실체로서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큰 칼을 뽑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말이죠. 10회 행사에서 고돈창을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부각을 시켰던 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이런 기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 내 극우 음모론이 한국 내로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런 의미의 기사도 됩니다. 이게. 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MBC 그리고 YTN, 뭐 JTBC 등등 전부 다 그렇죠. 자, 미국 대선 시작도 전에 부정선거 주장 확산, 트럼프 우편 투표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 내년부터 없앤다. 진짜로 이걸 해낸다 그러면요. 트럼프로서는 큰일 하는 거죠. 근데 하나 이상한 것은 미국은 부정선거 이슈가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온 결과값을 보면요. 거의 비슷하거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거의 같아요. 서로 이제 그 상원 같은 경우는 100석이잖아요. 50석이 가운데 딱 놓고 49대 51 1인식이야. 거의 매번. 52대 48. 저 하원 가봐도 몇 자리 차이 안 나요. 거의 그냥 뭐 가운데서 만나고 있다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 치더라도 저기는 한국처럼 풀스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만일에 미국에서 그게 진짜로 그거 들통이 나면은 뭐 그게 배후에 중국이 진짜 있다 그러면요. 시진핑 박살나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조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때 바이든이 되었을 때 그때 조금 조직적으로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 같으면 저걸 갖고 크게 이슈 안 시킬 텐데 워낙 이분이 개성적인 인물 아닙니까? 거침없이 그냥 나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거기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공화당 의원 중에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트럼프와 같이 손잡고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만일에 그 공화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10여 명만 동조를 해줘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텐데요. 아무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언제 큰 거 한 방을 때릴까라고 이걸 갖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일 확실한 것은 이 부정선거 이슈죠. 부정선거 이슈. 이걸 갖고 말이죠. 폭로만 한번 해주면 됩니다. 워싱턴에서 정부 공식 기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하면 제일 좋고
본인이 안 하더라도요, 국무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주요한 정보기관 뭐 CIA라든가 FBI라든가 뭐 아니면 그 밖에 많은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아니면 검찰 조직에서 수장이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여기 거대한 카르텔이 있는데 중국 시진핑 왕후닝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한국의 AU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이야기를 묻고서 말이죠. 거기에 이제 금상첨화로 스카이데일리 그 기사도 가짜가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밝혀지면은 그럼 뭐 그냥 대폭발 터지겠죠.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뉴스화 되기만 한다 그러면은 한국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야말로 거대한 뭐 힘이 움직일 겁니다. 저 네팔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갈 길은 멀지만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내적 요인은 없어요. 지금 이대로입니다. 그냥. 내년도, 후내년도 똑같아요.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왔다라고 봅니다. 저는. 최우원 교수, 부산대 철학과 교수, 요즘 이분이 유튜버를 열심히 하시던데 계속해서 지금 부정선거 노무현 때부터 그걸 이제 조정하셨던 분이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원직에 복귀시키자 이 운동을 하고 계시죠. 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그 운동을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이제 유튜브 하나를 생방송으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요. 부정선거 운동은 벌써 10년이 훨씬 더 넘은 겁니다. 10년이 훨씬 더 넘었어. 그 노무현 당선이 가짜라는 거지. 그때부터 부정선거 운동을 했으니까 벌써 10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대로지 않습니까? 국내적 요인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그대로 그냥 굴러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이제 가장 강한 변수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어떤 이벤트 혹은 퍼포먼스가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컨벤션 효과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이제 규명 운동에 있어서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물면서 가버리면은 더 이상 변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국내 요인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매번 그 정도야.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그 상황을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도 그런 쪽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것만을 해달라 해도 됩니다. 그것만을. 미국에서 중요한 정보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된 그동안 종합 조사, 수사 결과를 발표만 한번 해주면 되는 거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데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한번 제대로 쫙 브리핑, 기자회견을 통해서 브리핑만 해주면 그건 게임 오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